구호쇼 첫 번째 코너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업종 섹터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이라는 전체를 봤을 때는 뭐 이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공매도겠죠.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종목이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구나. 시장이 안 좋은데 내 종목이 타겟이 되는구나.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정도 한정을 좀 두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순기능도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평가됐을 때는 사지 않아야 되고 그게 떨어졌을 때 조금 저평가됐을 때 사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고요. 일단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매도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외국은 공매도가 이제 제로 룰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업팅 룰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로 룰이라는 것은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뭐 만주를 공매도를 치겠다 그러면 시장에서 무작위로 시장가로 팔 수가 있는 게 제로 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은 뭐 9,950원으로는 못 팔죠. 우리가 흔히 현재가 창을 봤을 때 왼쪽 위에 매도 잔량이 있잖아요. 거기다 받쳐놓고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종목군들의 어떤 고평가를 다시 제각에 돌리는 순기능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보다는 내 종목이 과연 시장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종목이 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건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바로 출발해 볼 텐데 그 전에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의 키워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좀 돋보입니다. 해운주 1위를 차지했고요. 조선주가 2, 3위 연달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유주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5위 차지했고요. 금융주 오늘 핫했습니다.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판덱스 7위, 인프라투자 8위, LED가 9위 차지했고요. 자율주행 테마가 오랜만에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럼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종목명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종가 상황 열어볼게요. 네, HMM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오랜만에 두 자릿수 급등 뽐냈습니다. BDI 지수가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그에 따른 수혜, 해운주들이 잔뜩 얻어갔습니다. 조선주, 삼성중공업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이죠. 2위에서 차지하면서 오늘 16%대 급락 보여줬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 한국선제는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상승폭 보여줬고요. 금호석유가 오늘 10%가량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연일 이어나가는 종목이죠. 그리고 카카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오늘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KB금융 또 제니델런 장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오늘 핫한 종목들이 바로 은행주 안에 있었습니다. KB금융 좋은 실적과 함께 7%대 상승 보여줬고요. 효성 TNC 계속해서 상승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68%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두산밥켓 10%대, 서울반도체 7%대 상승했고요. 텔레칩스 오늘 상한가에 장 초반부터 안착하면서 돋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2위를 차지한 삼성중공업입니다. 국내 조선사 빅3 업체 중에 유일하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지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무상 감자 계획까지 밝히면서 악재를 강하게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삼성중공업 내일 의견 죄송합니다. 내일 의견은 스탑으로 좀 드리고 출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중공업에 대한 의견은 제가 이제 단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굳이라는 좀 표현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주식이 한 2,300개가 좀 안 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거래소랑 코스닥을 합쳐서.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주식이 삼성중공업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살지 말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많고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저평가된 종목군들 많지만 왜 굳이 삼성 오늘 시초가에서 사실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는 뜻도 되겠죠. 물론 그만큼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중공업 주들의 조선사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수주가 사실 아니거든요. 수주는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이 어떤 조선사들의 어떤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냉각기에 들어갔었을 때도 비수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중공업주들도 사실 실제 수주는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빅3 조선사들끼리 사실 경쟁을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수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중공업주들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어떤 수주하는 것만큼의 어떤 돈을 거기서 남기지를 못하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삼성중공업은 사실 뭐 이게 주주분들은 뭐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액면가 감자를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뭐 3대1 감자다 그러면 세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줄이고 가격은 3배로 띄워주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게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빠집니다. 근데 액면가 감자 삼성중공업 5,000원인데 액면가 1,000원으로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건데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하면 유상증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증자의 준비 과정이 사실 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피자를 4조각짜리를 8조각으로 자르면 내가 한 조각만 먹으라고 하면 그 피자의 그 크기는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을 때.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이연 효과, 우리가 보통 레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진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중공업주 중에 삼성중공업을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내일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저 일단 개인적으로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공업종에서 굳이 삼성중공업을 계속해서 사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했던 금융주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KB금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된 종목입니다. 금리 인상을 제닛 옐런 장관이 시사하면서 오늘 은행주가 다 오르는 가운데 또 좋은 실적까지 제기가 되면서 오늘 뜨겁게 달아오른 종목인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상승은 사실 어떤 기사의 타이틀에 의한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금융주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뭐 막 우리가 알듯이 막 어떤 퍼포먼스가 있는 실적을 나타내는 그런 업종과 섹터는 아니죠. 천천히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뭐 저평가 영역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싸긴 합니다만은 오늘 뭐 옐런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실제적으로 금융주들한테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던 부분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루 이틀의 상승으로 그치니까 보통 우리가 금융주들의 어떤 그 실적을 논할 때는 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Net Interest Margin이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자 금융주는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니까 그 차이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님이라는 것은 이 예대 마진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고 님이라는 게 더 큰 개념이죠. 이게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실적이 개선세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KB금융이 개인들의 어떤 수급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기업과 시가총액이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잠깐 차트 연결시켜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부분의 조단위 대형주들은 빨간색인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외국인들의 수급과 파란색인 기관의 수급이 좀 약간 데칼코마니인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은 기관이거든요. 거의 이제 매도가 다
진행이 됐고 앞으로 매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만큼 매도가 이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일단 실적 좋아지고 있고 금리 인상 기대감에 수급도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 자 일단 뭐 그 의견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을 봐도 실적을 봐도 고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두산 바켓입니다. 연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경 농경용 소형 장비죠. GME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770억 원을 들여서 공장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 설명해 주신 부분을 미국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이제 하비 파머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하비 파머. 농장과 정원을 취미로 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우리가 보통 중장비라고 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중장비 말 그대로 기계를 좀 만들죠. 근데 장비를 근데 이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형 보통 우리가 골목길에서도 혼자 타고 있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조그맣게 어떤 작업을 할 때 쓰는 부분을 바로 두산바켓이 거의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이 좀 약간 구조가 많이 좀 틀리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어떤 현대건설기 같은 중장비 업체들은 판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사업 구조가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 판매가 아니라 렌탈, 대여 쪽으로 많이 매출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내 조그만 농장이나 뭐 앞마당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가꿀 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좀 그 땅덩이가 개인들이 뭐 앞에 갖고 있는 정원의 크기가 비교가 좀 불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부이나 어떤 뭐 모종삽 같은 걸로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두산바켓의 어떤 조그만 소형 기계를 빌려서 그런 것들을 만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의 렌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두산바켓의 앞으로의 어떤 미국 쪽에서 지금 대세 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증설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증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자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장 건설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의 하비파머와 관련된 매출 대여 증가가 두산바켓의 어떤 가장 핫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비파머 트렌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그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증권사 평가 속에서 오늘 주목받은 종목인데요. 미니 LED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자동차향 부품 관련해서 매출 증가도 기대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핫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을 하신 분들 중에 한 10년이 채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 누구야? 그러면은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코스닥의 원래 왕자의 주인이 바로 서울반도체였었죠. 서울반도체가 코스닥 한 10년 전에는 뭐 부동의 시가총액 1등의 기업이었었습니다. 지금 좀 많이 내려와서 그 영광이 좀 빛이 좀 바라긴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사실 기대감은 굉장히 좋고 성장성도 굉장히 좀 좋긴 합니다만은 이 서울반도체의 오늘과 같은 장대 양봉의 흐름 다음에 연결시켜서 나가는 흐름이 그동안에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런 흐름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뭐 지금 소송이 좀 걸려 있죠. 소송을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걸었죠. 특허 침해 관련돼서 우리 서울반도체가 어떤 그 억울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소송 걸려 있고 사실 이 LED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일진그룹도 그 미국 회사한테 한 400억 정도 소송이 좀 걸려 있긴 합니다만은 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 LED 같은 경우는 칩이랑 모듈, 그다음에 조명 자체가 있는데 칩 모듈은 상당히 좀 기술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조명 자체는 사실 거의 뭐 진입 장벽이 없죠. 서울반도체는 뭐 칩과 모듈 쪽에서 지금 뭐 오늘 타이틀로 나온 거는 자동차 쪽의 어떤 미니 LED
원래 서울 반도체의 큰 모멘텀은 사실 마이크로 LED죠. 마이크로 LED 전 단계가 미니 L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만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은 어떤 규모에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비싸죠. PDP 같은 경우도 뭐 50인치짜리가 뭐 1,500만 원, 2,000만 원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PDP 뭐 만들지도 않고 뭐 LCD 같은 경우는 100인치짜리가 뭐 100만 원도 안 하거든요. 이 미니 LED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 쪽으로 성장을 하게 될 텐데 규모의 경제 시장에서 이제 많이 요구하면서 많이 만들면서 수율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 앞으로 미니 LED, 마이크로 LED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 선두 주자로서 서울 반도체 사실 제 아는 지인 중에 건축 감리하는 분이 있는데 서울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이 출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장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내일 오른다 떨어진다 솔직히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서울 반도체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은 당연히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앞으로 쭉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텔레칩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MCU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으로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안착했는데요. 기존에는 MCU 칩을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10개 미만의 기업에서만 MCU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번 출시가 좀 의미 있게 저는 느껴지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쇼티지가 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오해를 하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팔려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량용 반도체는 돈이 굉장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들이 이거 뭐 자동차 반도체 만들어봤자 돈도 안 되는데 지금 차도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 돌리자 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가 지금 이 쇼티지 공급 부족 사태가 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 지금 이 오늘 텔레칩스가 만든 MCU 같은 경우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사양 산업이거든요. 왜 사양 산업이냐면 지금 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 MCU 칩 같은 건 굉장히 조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MCU는. 그래서 이 MCU 칩을 우리가 뭐 조금의 저성능 반도체들로 했던 것을 지금 아주 고성능의 AP에 몇 개로 처리를 하자. 이게 지금 자동차 반도체 쪽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오늘 상한가 간 기업의 어떤 고춧가루를 뿌리자는 게 아니라 MCU를 만약에 텔레칩스가 뭐 삼성전자 공동으로 개발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팹리스기 때문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서 공장에서 만들긴 합니다. 근데 이 MCU 칩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칩은 보통 10년 정도 개발서부터 실용화 단계까지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만들더라도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내구성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일단 현대모비스 쪽에서 텔레칩스의 칩을 과연 진짜 쓰느냐 안 쓰느냐는 뭐 오늘 내일 그다음에 몇 달 뒤에 뭐 올해의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테스트를 오래 하고 그동안 수입해 왔던 수입해 왔던 MCU 칩보다 좋았을 때 더 쌌을 때 쓰겠죠. 근데 하지만 그때까지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MCU 칩은 지금 사양 산업이에요. 고성능 AP 칩으로 그 여러 개의 MC 칩을 묶어서 처리를 하자가 지금 트렌드입니다. 자,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당연히 시초가는 뜰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내일 여차하면 일단 저는 익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당연히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일단 당장 내일은 고다. 하지만 좀 몇 달 동안 계속 거쳐가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만 파란불 켜주셨고요. 나머지는 고라고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자, 오늘 종목 중에 이제 금호석유 베스트 종목으로 전 선정을 좀 했는데요. 네. 지금 금호석유가 30만 원이 좀 안 되죠. 근데 오늘 나온 리포트 목표 상향가 등에 보면 60만 원으로 목표를 상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금호석유가 지금 기대되는 컨센서스 어닝을 보면 지금도 정말 엄청나게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월 달 초에 1월 달 말에 찍었던 고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러프하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그 수준까지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서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앞길이 아직 좀 많이 남았다라는 의견 제시와 함께 가격적인 전략 제시를 해드리면, 자, 일단 저는 뭐 60만 원까지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목표가 단기 목표가 35만 원, 그다음에 로스컷 가격 손절매 가격 25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많이 올랐지만 지금 위치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닐 정도로 탄탄하다라고 제시해 주시면서 금호석유 베스트 종목 꼽아주셨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3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